안녕하세요, 캐논TV 크리에이터 호타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EOS R3의 첫인상과 일주일간 사용해본 후기를 말씀드렸다면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필드에서 써본 느낌을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근데 지난 영상은 다들 보고 오신 거죠? 안 보셨다면 꼭 보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일주일간의 사용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EOS R3를 2주 동안 써보면서 느꼈던 점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딱 현장에서 카메라를 켜는 순간 다 제쳐놓고 AF부터 먼저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AF 성능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먼저 사람을 인식하고 추적하는 기능이 굉장히 빠르고 정확합니다. AF 메뉴에서 피사체 추적을 켜놓고 검출할 피사체를 사람으로 설정하고 눈 검출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눈이 보일 때마다 인물의 눈을 트래킹하게 됩니다. 인물의 눈이 한쪽만 보일 때는 추적 프레임이 눈에 나타나고 눈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얼굴에 맞춰지게 됩니다. 인물의 좌우 눈이 모두 보이는 경우에는 추적 프레임이 나타나면서 좌우 화살표 표시가 나타납니다. 이때 멀티 컨트롤러를 조작해서 원하는 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옆에 다른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얼굴에 초점이 맞도록 AF 포인트를 이동시켜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인물이 고개를 돌려서 얼굴이 보이지 않게 되면 인물의 후면 머리를 인식하게 됩니다. 만약 측면샷으로 사람이 걸어가는 장면을 촬영해서 인물의 얼굴보다 몸통이 계속 보인다면 프레임이 몸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이유는 어떤 상황에서도 초점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EOS ITR AFX 덕분인데요. ITR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인텔리전트 트래킹 앤 레코그니션의 약자입니다. 인물을 인식하고 추적하는 기능입니다. 그동안 인물이 고개를 돌리거나 얼굴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 되면 초점이 갈피를 못 잡고 앞뒤로 이동하는 워블링 현상이 많이 나타났었는데요. 이제는 후면이나 몸을 인식해서 초점을 맞춰주기 때문에 인물이 움직이는 영상을 촬영해야 할 때도 MF를 쓰거나 터치 조작할 필요 없이 편하게 촬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마스크와 모자를 푹 눌렀어서 누군지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에서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멀티 컨트롤러를 활용해서 인물의 좌우 눈이나 다른 사람의 얼굴로 변경할 수 있다는 것도 엄청난 장점입니다. 많은 제품들이 얼굴 인식을 지원하지만 내가 원하는 얼굴을 선택할 수 없게 되어 있거나 LCD 터치를 통해서 이동시키는 방식을 써왔습니다. 근데 LCD 창이 태블릿 PC처럼 큰 게 아니라서 터치가 섬세하지 않죠. 그래서 이상한 곳으로 AF 포인트가 이동하기도 했고 터치를 하기 위해 카메라 그립에서 한 손이 떨어져야 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삼각대에 올려놓고 촬영한다면 상관이 없지만 핸드헬드로 촬영을 한다면 당연히 그 순간 카메라가 흔들리게 됩니다. 반면 EOS R3는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정확한 값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두 손으로 잡은 채로 엄지손가락만 이용해서 살짝 움직여서 멀티 컨트롤러를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핸드헬드 촬영에서도 흔들림 없이 초점을 이동시킬 수 있었습니다. 물론 방금 말씀드렸던 기능들은 EOS R3 출시와 함께 펌웨어 업데이트가 되면서 EOS R5와 R6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만약 R5와 R6를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시라면 지금 바로 업데이트 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너무 편리한 기능이거든요. 이전 R 시리즈 카메라에서는 AF 방식이란 메뉴가 있고 여기에서 스팟 AF, 원포인트 AF, 존 AF 등과 더불어 얼굴 트래킹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AF 방식에서 얼굴 트래킹을 선택해야지만 얼굴을 추적하며 촬영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다른 AF 방식을 선택하면 얼굴 인식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서 계속해서 AF 방식을 바꿔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EOS R3에는 AF 영역 메뉴가 별도로 있고 피사체 추적도 별도로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얼굴 트래킹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AF 영역이 스팟 AF더라도 인물 근처에 AF 포인트가 있다면 자동으로 얼굴을 추적하는 거죠. 이런 장점을 이용해서 포커스 플링 효과를 만들어줄 수 있었습니다. 존 AF를 선택하고 존 AF를 다른 곳에 두었다가 인물의 얼굴이 위치한 쪽으로 AF 포인트를 이동시켜주면 자동으로 얼굴을 인식해서 추적하기 때문에 포커스 플링 효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외에도 동물을 검출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차량 검출까지 지원이 되어서 빠르게 달리는 오토바이나 자동차를 촬영해야 할 때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OS R3는 야간에도 초점을 잘 잡는다고 알려져 있죠. 사진에서는 EV-7.5의 저조도 상황에서도 초점을 잘 잡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영상도 저조도 환경에서 초점을 잘 잡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사무실 불을 다 끄고 모니터 화면의 불빛만 의존해서도 초점이 잘 잡힐 정도였습니다. 사실 상업 영상에서는 엄청 어두운 환경에서 촬영할 일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조명팀이 와서 전체적으로 조명을 분위기에 맞게 세팅해주기 때문에 극단의 상황으로 갈 일이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다큐멘터리 촬영하시는 분들이나 조명을 사용하기 어려운 1인 영상 제작자분들이라면 환호하실 만한 것 같습니다. 어두운 환경에서 초점도 잘 잡고 고감도 상황에서 노이즈도 심각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ISO 감도는 최대 102,400까지 설정이 가능하며 ISO 6400은 정말 노이즈가 적고 ISO 8000에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입니다. 물론 C로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로그의 특성을 감안해서 안부를 잘 확인하면서 사용해야겠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RF 렌즈뿐만 아니라 EF 렌즈에도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RF 렌즈가 당연히 네이티브고 신제품이기 때문에 구동 모터가 더 좋아서 조금 더 쾌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EF 렌즈를 쓸 때도 상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잘 따라와 주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EF 렌즈가 더 좋았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은 역시나 ND 필터 때문입니다. 드롭인 필터 마운트 어댑터를 쓰게 되면 이것 하나만 사더라도 여러 구경의 렌즈를 쓸 때 ND 필터를 바꾸지 않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고 비용 측면에서도 효율적이거든요. 다음으로 EOS R3를 쓰면서 만족했던 부분은 손떨림 보정 기능입니다. EOS R3는 아이비스, 인바디 이미지 스테빌라이저, 우측 손떨림 보정 기구가 탑재되어 있어서 렌즈에 손떨림 보정 기구가 없더라도 손떨림 보정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손떨림 보정 기능, 광학식 IS가 탑재된 렌즈를 사용하는 경우 카메라와 렌즈 각각의 손떨림 보정 기구가 통합 제어하면서 보정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정말 핸드헬드로 촬영해도 흔들림 없이 촬영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짐벌과는 약간 다른 느낌이긴 하지만 핸드헬드로 찍어도 충분히 상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EOS R3와 RF2405 렌즈로 촬영한 영상을 보시면 정말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만약 고속 프레임으로 녹화를 한다면 더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움직임에 대한 보정이 조금 더 필요하다면 디지털 IS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디지털 IS를 사용하는 경우 화면이 크롭되어서 90%를 쓰게 되고 디지털 IS를 강하게 놓는 경우 70%의 화면만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카메라 배터리도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EOS R3는 LP29를 사용하는데요. 배터리가 조금 큰 편이지만 큰 만큼 용량이 충분해서 하프데이 촬영 정도는 배터리 하나로도 거뜬할 정도입니다. 실제로 사진은 860맥까지 촬영이 가능하고 FHD IPV 30프레임으로 촬영하는 경우 5시간 20분까지 촬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USB-C 단자가 있어서 보조 배터리로 전원 공급과 충전도 가능합니다. 스튜디오나 실내에서 촬영하는 경우에는 배터리 충전기를 꽂아놓고 촬영하면서 중간에 바꿔줄 수 있지만 실외 촬영이나 현장 촬영은 그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보통 V마운트 배터리를 달아서 사용합니다. 이렇게 되면 V마운트 배터리도 필요하고 배터리를 고정해줄 로드와 리그도 필요해지고 선도 많이 꽂히게 돼서 여간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겁고 크기 때문에 기동성을 많이 잃게 됩니다. EOS R3는 배터리 용량 자체가 크기 때문에 장시간 녹화가 필요한 토크쇼 촬영이나 인터뷰 촬영, 공연 촬영, 라이브 스트리밍 등에서도 편리합니다. EOS R3는 녹화 모드도 다양하게 지원해서 좋았습니다. 6K 로우뿐만 아니라 4096-2160에 해당하는 4K DCI, 그리고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3840-2160에 해당하는 4K UHD, 그리고 FHD까지 모두 지원합니다. 그래서 단편 영화나 드라마 형태의 영상을 촬영하고 싶으신 분들은 4K DCI를 사용하면 되고 유튜브나 일반적인 웹방송 느낌으로 촬영하고 싶다면 4K UHD를 사용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EOS R3는 4K DCI에서도 120프레임이 지원되기 때문에 표현하고 싶은 모든 것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4K DCI로 촬영 시 60, 30, 24프레임은 6K 오버샘플링이 되고 4K UHD 촬영 시 60, 30, 24프레임은 5.6K 오버샘플링이 되기 때문에 해상력도 좋고 모아레나 위색, 재깅, 노이즈 등을 줄여주어서 섬세한 영상 표현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8비트를 지원하고 로고로 촬영하면 12비트,
HDR PQ나 Clog3로 촬영하면 422 10비트를 지원합니다. Clog 사용 시 렉709나 BT2020의 세격을 선택할 수도 있고 시네마 게머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요. 시네마 게머을 선택하게 되면 다른 시네마 EOS 시리즈 카메라들과 함께 촬영할 때 일관된 톤으로 촬영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컬러 그레이딩 해주시는 분들께 덜 미안하겠네요. 방금 제가 설명해드렸던 모든 촬영 모드에서도 AF가 작동하고 서브 AF, 피사체 추적 AF 모두 가능합니다. 리드아웃 속도가 높아져서 1DX 마크3에 크롭하지 않은 4K 60p에 비해 1.6배 정도 빠르게 프로세싱이 되고 이로 인해 롤링 셔터 왜곡도 많이 억제되었습니다. 또 영상 잘라내기 기능을 사용하면 크롭 센서처럼 사용할 수 있어서 정말 렌즈의 화각이 안 되는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이 기능을 활용해서 조금 당겨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역시나 비트레이트 설정입니다. 6K 로우는 워낙 용량이 커서 60프레임 기준 256GB 메모리 카드 기준으로 13분 녹화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긴 시간 녹화가 필요하다면 엄청나게 많은 메모리 카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로우 라이트도 지원합니다. 이 경우 256GB 메모리 카드 기준으로 18분 녹화가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MP4로 저장하는 경우에는 All I, IPV, IPV 라이트까지 비트 전송률을 제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4K UHD 30프레임으로 촬영 시 All I는 초당 470mbps, IPV는 초당 120mbps, IPV 라이트는 초당 60mbps로 기록이 됩니다. Clog로 촬영 시 용량이 약간 올라가서 470, 170, 85mbps로 기록이 됩니다. 이 비트 전송률이 왜 중요하냐면요, 사실 저희가 촬영하는 포맷에 따라 중요도가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광고, 뮤직비디오 등 분량은 짧지만 화질이 매우 중요한 촬영에서는 당연히 높은 비트레이트를 사용해서 촬영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능 프로그램이나 강의 영상, 유튜브 영상 등 화질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장시간 녹화가 필요하며 영상 분량 자체가 많은 것을 촬영한다면 높은 비트레이트 설정 시 백업하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편집하기도 쉽지 않죠. 물론 프록시 기능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이럴 때는 과감하게 IPV나 IPV 라이트를 선택해서 용량을 줄여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녹화 시간이 30분 이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장시간 진행되게 되는 촬영에서도 더 많은 선택지를 선택할 수 있어서 여러 가지 영상을 제작하시는 분들께 추천해드릴 만합니다. 비트레이트 설정을 이야기했으니 화질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겠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EOS R3의 화질을 경험하고 나면 다른 카메라를 쓰기 어렵겠다입니다. 그만큼 화질이 만족스러웠는데요.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자면 오버샘플링과 10비트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우선 오버샘플링을 이야기하자면 6K 오버샘플링으로 저장되는 4K다 보니까 화질이 너무 좋습니다. 카메라 LCD로 봤을 때는 잘 몰랐는데 컴퓨터로 옮겨서 보면 화질이 너무 좋더라고요. 굉장히 선명하고 부드럽습니다. 정말 시네마 EOS 카메라로 촬영한 듯한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두 번째로는 10비트인데요. Clog를 켜놓으면 자동으로 10비트로 저장이 됩니다. 10비트다 보니까 후반에서 색상을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져서 색 보정 작업을 수월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 오버를 못해서 이야기해드리자면 한동안 너무 바빠서 개인 작업에 대한 욕심이 없었는데 EOS R3를 쓰면서 다시 개인 작업에 대한 욕구가 뿜뿜하더라고요. 그만큼 화질이 좋고 영화 제작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카메라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편의 기능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캐논 카메라는 촬영 정보 표시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가 높은 편이죠. 히스토그램과 RGB를 변경해서 밝기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편리합니다. 이외에도 초점거리 표시 기능을 사용해서 MF 촬영 시 실제 초점이 어느 거리에 맞고 있는지 확인할 수도 있고요. 이 모드에 초점 가이드까지 사용하게 되면 바이와이어 방식의 전자식 포커스를 사용하더라도 쉽게 포커스 풀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EOS ITR과 R3의 AF 기능이 너무 좋아져서 MF로 굳이 촬영할 일이 있을까 싶긴 하네요. 그 외에도 초점 길이 표시가 나와서 줌렌즈로 촬영을 할 때 지금 몇 미리로 촬영하고 있는지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영화 촬영 시에 스크립트 페이퍼를 작성할 때 더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겠죠. 이외에도 멀티펑션 슈도 매우 좋아 보이는데요. 아직 마이크 제품이 출시가 되지 않아서 이번에는 사용을 못 해봤지만 아마도 XLR 어댑터가 나오게 되면 엄청난 돌풍이 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해보자면 저는 사실 EOS R3가 처음 출시되었을 때 세로 그립이나 이더넷 연결 단자, 리모트
컨트롤 단자 때문에 사진, 특히 보도 사진을 촬영하시는 분들께만 적합한 카메라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카메라를 써보니 이건 정말 영상업계에서도 충분히 메인 카메라로 사용할 만한 카메라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AF부터 조조도, 손떨림 보정 기능과 다양한 영상 해상도 선택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살짝 아쉬운 점은 카메라 자체가 조금 크기 때문에 웬만한 카메라 가방에는 카메라와 렌즈를 결합한 채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 정도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늘어난 카메라 크기만큼이나 성능이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이 정도는 감수할 만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 영상과 사진 촬영이 두 개 다 필요하신 분들이거나 시네마 EOS 카메라와 함께 사용할 서브 카메라가 필요한데 이때 AF 성능이 많이 뛰어났으면 좋겠다 하시는 영상 제작자 분들이라면 꼭 한 번쯤은 추천해드리고 싶은 카메라입니다. 지금 반도체 부족 이슈 때문에 카메라를 구입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죠. EOS R3를 써보고 싶은데 어디서 써봐야 할지 잘 모르시겠다면 꼭 캐논 오프라인 스토어에 가보시길 추천해드립니다. 일단 만져보고 써보시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느낌이 팍 오실 것 같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른 콘텐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